안녕하세요.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노마드스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맞닥뜨리는 가족 간의 갈등과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아버님,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밀려나는 것 같은 상실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들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내게 돌아온 것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요양원에 가시라는 말. 머릿속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걸까? 내가 정말 가족에게 짐이 된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한숨만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걸까? 가족에게 밀려나 아무도 찾지 않는 요양원에서 혼자가 되는 게 나의 마지막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외로움이 서서히 차오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의 말과 행동이 나를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전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니, 정말 힘들어. 아버님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너무 지쳐. 요양원 얘기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바닥이 꺼지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나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구나. 며느리뿐만 아니라 딸마저도 나를 외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요양원에서 지내시면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거기엔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정말 그 말을 진심으로 하는 거냐? 며느리 눈치 보느라 나를 보내려는 건 아니냐? 딸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나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요양원에 가야 하나? 정말 나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걸까? 가족에게 기대했던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돼. 나부터 나를 돌보며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나는 동네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었습니다. 복지회관에 도착하자 밝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직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어떤 프로그램을 알아보러 오셨나요?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프로그램 안내지를 건넸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취미 활동, 동호회 모임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나는 안내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복지회관에서 스트레칭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 있어서 동작을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다리와 허리가 뻐근했고 금방이라도 멈추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자기 페이스에 맞춰 하시면 돼요. 강사의 다정한 말에 나는 천천히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땀방울이 흐르면서 몸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참여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자주 오세요. 여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금세 익숙해지실 겁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날 이후로 나는 복지회관에 정기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과 가벼운 운동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삶의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며 움직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군. 복지회관에서의 시간은 내게 새로운 희망과 에너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지회관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등산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산을 오르며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동호회 멤버 중 한 분이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산에 오르면 몸도 마음도 개운해지죠. 저도 예전엔 우울증 비슷한 걸 겪었는데 여기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족과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여기 와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대화를 나누며 나는 조금 더 솔직하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도 나처럼 가족과의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라 서로의 상황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의 말은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족에게만 기대며 살아왔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부터 나를 돌보고 행복을 찾아야 해. 그래야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아질 수 있겠지. 그날 산을 내려오며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삶을 바꾸기 위해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회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는 게 처음이라 약간 긴장되었지만 아이들은 금세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어떤 책 읽어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책을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내 이야기에 집중하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자 아이들이 환호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할아버지 얘기 너무 재밌어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 다른 봉사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일이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어요. 다른 봉사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활동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많이 되찾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이 세상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요.
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예전처럼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갈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활기차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기로 결심했거든.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봤다. 아들은 잠시 멈칫하다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짐이 아니에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바쁘고 무심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나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내가 바쁘고 힘든 거 안다. 서로 노력하면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더 자주 나에게 말을 걸고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주말마다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나는 예전처럼 외로움에 짓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면서 나는 내 삶의 방향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의미를 줄까? 복지회관의 여러 프로그램을 둘러보며 나는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서예, 음악, 컴퓨터 활용, 심지어는 여행 동호회까지. 그 중에서 특히 끌렸던 것은 지역 탐방과 역사 강좌였습니다. 그날 나는 역사 강좌에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강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 이야기에 몰입하며 나는 새삼스럽게 배움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강좌가 끝난 후 몇몇 사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강좌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새로운 배움과 도전이 삶에 활기를 주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점점 우울해지잖아요. 그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배움과 도전이야말로 노후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며 나만의 목표를 만들어야겠다. 그날 이후로 나는 꾸준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삶의 의미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삶의 목표를 재정립한 후 나는 더 체계적으로 내 노후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건강 관리였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산책과 스트레칭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계획도 점검했습니다. 복지회관에서는 노후 재정 관리에 대한 강좌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기타 지출에 대비해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 조언에 따라 나는 가계부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소비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계획은 사회적 관계 유지였습니다. 나는 복지회관의 동호회와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큰 활력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 모임에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나서 서로 도우면서 지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말에 나는 깊이 공감하며 답했습니다. 맞아. 나도 혼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이런 모임이 정말 소중하다고 느껴. 이처럼 나는 건강, 재정, 그리고 인간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던 나였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과 배움으로 가득 찼고 그 과정에서 나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복지회관에서 열린 지역 축제 준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행사에서 봉사자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축제 준비를 하며 사람들과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축제 때 어르신들이 직접 공연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 직원이 제안하자 모두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나서요. 사람들은 박수로 나를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했고 모임의 다른 사람들과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축제 당일 나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했고 가족들도 축제에 참석해 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가족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지셨어요.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 오랜만에 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축제 이후 나는 복지회관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나처럼 노후의 외로움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참여자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요즘 가족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그런 활력을 되찾으셨는지 궁금해요. 나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말했다. 나도 한때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에 빠졌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었죠.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런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말씀을 듣고 힘이 납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복지회관에서는 내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 강연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강연에서 나는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노후의 가족과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덕분에 저도 새로운 용기를 얻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일상은 더욱 안정되고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고 복지회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이제는 자연스럽고 편안해졌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도 나를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집안일을 함께하며 서로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예전엔 아빠가 너무 외로워 보였는데, 이제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저도 아빠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나는 웃으며 딸에게 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많은 걸 깨달았단다. 나이가 들면서 진짜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거라는 걸 말이다. 이제 나는 노후의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은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며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복지회관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정기적으로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함께 개발하며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니까요.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지.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정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여전히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을 더 이루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나는 복지회관의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필요한 물품을 모아 전달하는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참여하며 물품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캠페인이 끝난 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덕분에 우리 모두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함께하며 서로 돕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과 함께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에게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 삶을 계속해서 풍요롭게 만들어야지. 그 결심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니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것을 나누며 나 자신을 더욱 성장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도 해결됐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과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희망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삶은 끝없는 성장과 배움의 여정입니다. 나이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세요.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노마드스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채널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